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구전문학 작품은요, 백제 가요인 정읍사입니다. 자, 정읍사는요, 문학사적 의의 이거 한 가지 먼저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다. 사실 근데 정읍사가 꾸준히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였다가요, 실제로는 이 의미가 깨지게 됩니다. 2000년에 이두로 기록된 숙세가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숙세가가 발견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과서라던가 뭐 시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은 정읍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정읍사가 유일한 백제 가요다라고 충분히 지금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가요는 왜 한 개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전하기는 많이 전합니다. 자, 고려사 악지에는 뭐 정읍사 말고도 무등상가, 방등상곡, 선운상가, 지리상가 라는 기타 여러가지 백제 가요가 전하긴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고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공부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작품들이 다 전래가 잘 됐으면은 우리가 아마 고전문학 공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뭐 그동안 이제 소실된, 유실된 그런 가요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조금 좋은 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이 정읍사 같은 경우는요, 역시 이것도 고대 가요이기 때문에 고려사 악지에 뭐가 전하냐면 배경설화가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설화에도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배경설화가 곧 이 정읍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이 한 여인이 뭐를 보고 있나요? 달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달을 보고 있는 이거 자체가 바로 정읍사입니다. 정읍은요, 지금도 있어요. 전주 근처에 있는 정읍시가 있죠. 그 정읍이 전주에 소속된 현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여기 정도, 전라북도 여기 이제 정읍에 살고 있던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은 뭐냐면요,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직업이에요. 남편이 행상인이었어요. 남편이 떠났어요. 행상을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산 위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남편이 있을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혹시나 밤길에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고개에 올라서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 달을 보고 정읍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나중에 뭐가 돼버리냐면 망부석이 돼버렸습니다. 돌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읍사를 망부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면서 무사기한하기를 헌신적으로 기도한 노래가 바로 백제 가요인 정읍사다. 그 다음에 그 의탁물, 소원을 이루도록 의존했던 소재가 바로 뭐다? 달이다. 이 정도까지 미리 알고 나면 여러분이 훨씬 이 공부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서라는 고려사학지에 실렸는데요. 이 정읍사 자체는 악학개범에 이제 수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사극영화 보면은요, 막 궁중에서 가야금, 해금, 막 전통 악기를 쓰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공들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실제로 지금은 뭐 예능인을 국가에서 뽑았다고 보면 돼요. 궁중에서 이제 노래를 부를 사람 또는 이제 악기를 연주할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는데 악공들이 정읍사도 시험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읍사는요, 백제 가요인데 사실은 조선 궁중에서도 널리 불렸던 노래였다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사극에서 굉장히 멋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궁중악들이. 그래서 그 궁중악들을 들으면은 약간 마음이 겸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와, 진짜 우리 전통 가요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감탄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뭐야,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불렸던 노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굉장히 멋있고, 그 당시는 왕들, 귀족들, 그 다음에 뭐 벼슬아치들만 들었던 그 노래를 우리가 배우니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읍사를 저랑 같이 배우기 전에 한번 전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고전문학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와 함께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전문이고요. 옆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강, 그 다음에 소엽, 그 다음에 후광전, 그 다음에 과편, 금선조. 이거는요 그냥 궁중 음악 반주에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 곡조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음악 시간 아니고 국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이런 한자어는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을 읽었으니까 자, 처음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달아, 높이곰, 도도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세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인이 뭐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달을 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달이 시적 대상이 되고요, 당연히. 또 밝은 대상이고, 이 달은 상징적으로 광명, 밝은 빛을 의미하고 뭔가를 기원할 때, 우리가 지금도 달을 보고 소원을 많이 빌잖아요. 정월 대보름 같은 때는. 그래서 기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의 이 아래 아는요, 아 또는 으로 읽는데 첫 번째 음절에 오면 아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달 이렇게 읽는 거죠. 하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호격조사입니다. 달을 부르는데 지금은요 달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예전에는 높임의 대상이면 하를 붙였어요. 그래서 임금 할 수 없죠. 임금 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임의 대상일 때. 왜냐면 달은 지금 나의 그 걱정, 기원을 들어주는 대상이니까 높여야죠. 그래서 달 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뭐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현대어는 높이죠. 높이, 부사.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연음을 했어요. 그래서 높이로 읽는 겁니다. 연음이 된 거죠. 그래서 높이라고 된 거예요. 쉽죠? 왜냐면 중세국어 때는 연음이 되니까. 곰은 뭐냐면요, 이거는 강조의 뭐냐면 전미사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사에다가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그 의미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달님이시여 높이, 제발 높이,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곰을 붙인 거죠. 도도샤라는 뭐냐면 도드샤인데 이거 도드시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아 높이, 높이 높이 도드시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자, 여기서는요 이 어기야 같은 경우는 어기야 영차 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그냥 이게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감탄사, 여음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뜻이 없어요. 머리 곰, 아까 곰 뭐라고 했어? 높이 곰처럼 강조의 전미사라고 했죠. 머리 곰은 뭐냐면 멀리를 머리라고 쓴 거죠. 멀리 빛이 오시라, 비춰주세요. 의미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타롱들이, 이거는 뭐냐면요 역시 뜻이 없는 뭐다, 여음구. 그 다음에 음조를 맞춘다 해서 조음구라고 합니다. 의미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는 없지만 여기서는 악류를 맞추기 위해서 쓰인 그런 여음구다 정도는 알아놔야 됩니다. 저제 내려신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제가 뭐냐면은요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 옛날에 저제라고 했어요. 여다는요 어떤 의미냐면 살다, 가다, 있다. 여기서는 있다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존재의 유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계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기야 또 나왔다. 그래서 고전이 이렇게 오히려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방금 배웠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음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 또는 조음구다. 여기 똑같아요. 어기야 증대를 드디올세라. 이 말은 뭐냐면요. 증대가 뭐냐면 여기서 진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 곳이라고 하면 땅이 질퍽질퍽하고 어두운 곳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상징적인 의미가 위험한 곳 또는 어두운 곳을 상징합니다. 드디올세라는 뭐냐면은 디딜까 두렵다라는 의미예요. 드데율세라 여기 보면은요 리르세라가 보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여기야 내 간호인데 점그룰세라라고 여기 두 군데다 리르세라가 나온대요. 이것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미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아까 봤던 이 달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 달은 광명의 대상, 증대는 어떤 대상? 어둠의 대상. 그러면 두 시적 대상은 뭐가 된다? 대비, 대조가 된다. 그래서 시어에 뭐가 일어나요? 대립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겠죠? 지금 밤에 안 그래도 어두운데 남편을 걱정하면서 달림을 보고 소원을 빌으니까 나도 지금 어두운 상황에 있고 남편도 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돌아다닐까봐 어디 뭐 위험한 데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이 대비가 돼서 잘 나타나죠.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는요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짐을 다 들고 그거 가지고 다니다가 괜히 남편이 위험한 데라도 가봐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위험한 데라도 갈까봐 그냥 다 놓아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가는데 점그를세라 라는 건 내가 가는 곳이 점그를세라는 뭐냐면 점그를세라는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 말이 빛이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 가는 데가 여러분 여기 조금만 집중을 해주실래요? 내 가는 데라고 했을 때 이 내가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원을 비는 화자의 상황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다라는 건데요. 지금 화자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달림을 보고 소원을 빌고 있으니까 어둡죠.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 그 다음에 다른 건 뭐냐면 나의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이 당시 백제만 하더라도 옛날이잖아요. 고대잖아요. 아내는 여자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근데 그 남편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은 뭐 생계를 비롯해서 마음도 그렇고 여자 혼자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대사회랑 전혀 반대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저물까봐 두렵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미망인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이 가는 데가 저물까봐 두렵다. 당연히 남편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남편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화자와 임 모두의 지금 상황이 저물까 두렵다. 이것도 말이 되죠. 이 화자와 임 모두 서로와 지금 이별한 상태,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되고 재회가 되게 간절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의미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는 뭐다? 음률을 맞추기 위한 후렴구로 끝나고 있다. 정읍사를 보면은 또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것까지 하나 마지막으로 알아두세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시상을 일으키는 기, 그 다음에 여기 어강돌이가 이 시상을 이어받아서 서술하는 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문학에서 결론이라고 해서 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는요, 이제 기, 서, 결의 이제 3단 구조를 갖습니다. 이제 3단 구성을 갖는데 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를 다 빼면요. 이걸 다 제외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달아 높이곰 도도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저제 너려신고요, 증대를 디디올세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정글을세라.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기가 초장, 서가 중장, 결이 종장 구조가 돼서 우리 고려시대부터 나온 유명한 갈래 뭐예요? 시조. 시조 형태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읍사가 백제 최초의 가요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 형식의 뭐가 된다? 기원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요. 이 준데르 드디올세라 이게 위험하고 어두운 곳인데 첫 번째는 진짜 남편한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닥칠 위험한 요소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또 위험한 데가 뭐냐면 이때 남편들이 또 이 당시에도 화류계가 있었어요. 뭐 기생이라던가 주막 이런 데서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남편을 순수하게 걱정하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 집에 안 들어오나? 라는 그런 의심하는, 질투하는 여성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 이 부분도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이제 정읍사를 배웠는데요. 이 고전문학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들이 쉬워지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고려 가요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 다음부터 고전문학이 너무 쉬워지거든요. 고전시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정읍사까지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로만은 사실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혼자 학습을 해서 특히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